안녕하세요. 복해매니악 이종훈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토플 시험은 CBT에서 IBT로 전환이 되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 독해는 독해의 수는 줄어든 반면 바로 독해의 길이는 거의 2배 이상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만큼 어휘의 중요성도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휘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듣고 그리고 써보고 그 다음에 말해라 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바로 단순 암기가 아닌 바로 이해한 다음에 단어를 이해한 다음에 많이 보고 듣고 쓰고 말해라입니다. 그러면 단어를 이해한다는 것과 암기한다는 것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단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뜻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단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많이 보고 쓰고 듣고 말하게 되면서 점차 자기 걸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한다는 것과 암기한다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한번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운드라는 단어. 파운드는 여러분 제가 주먹으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pound on the blackboard with my fist. 주먹으로 바로 제가 칠판을 이렇게 마구 치는 거죠. 마구 치다. 그런데 이 pound라는 단어가 마구 치거나 또는 꽝꽝 치다의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은 왜 그런지 제가 그 북극곰이 배가 고파서 사육사를 부르는 모습,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리죠? 파운딩, 파운딩. 지금 제가 주먹으로 칠 때 나는 소리, 이 소리가 바로 파운딩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배가 고파서 사육사를 부르는 장면인 거예요. 밥 달라고. 배고파.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 북극곰이 칠 때 바로 이렇게 그렇게 들리는 소리가 팡팡팡 파운딩에서 마구 치다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와 그 뜻이 같이 나오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더 해보면은 우리가 크랙이라는 단어. 크랙 하게 되면은 금이 갈 정도로 깨트리다예요. 금이 갈 정도로 깨트리다. 또는 뭐 깨다, 부수다. 여러분 제가 이거 호두인데 이 호두를 한번 금이 갈 정도로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깹니까? 이렇게 깨겠죠? 그런데 들어보니까 크랙! 바로 크랙이라는 단어는 깰 때 금이 가도록 깰 때 나던 소리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의성어죠. 바로 뭐냐면은 꽝이라고 하는 의성어에서 얘가 동사로 깨트리다로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호두를 좀 전에 깼었는데 여러분 이 유명한 발레 있죠. 이 발레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제목이 바로 너트, 호두, 크랙, 깨트리는 것. 그래서 호두 깎기 인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두 깎기 인형 할 때 바로 크랙이라는 단어, 깨트리다를 제가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원래는 꽝이라는 의성어에서 얘가 동사로 되면서 깨트리다, 금이 갈 정도로 부수다. 물론 명사로 쓰게 되면은 바로 금이 가 있는 어떤 사회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화면을 통해서 그 금이 가 있는 또는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저 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위인데 바위의 틈이 있죠. 저 틈도 우리가 크랙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랙. 그래서 틈, 사이. 저렇게 동사로 쓰면 저렇게 되도록 깨트리다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크랙이 꽝이라는 의성어에서 명사로 쓰니까 저런 틈 사이를 가리키고 동사로 쓰니까 바로 깨트리다로 쓰인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도 있어요. crack down on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엄하게 단속하다, 엄하게 다스리다, 이게 단속하다 내지 뭐 엄하게 탄압하다 뭐 이런 식으로 뜻을 가지게 돼요. 전혀 여러분 상관없는 것 같죠? 아니 이것은 깨는 것이고 이것은 엄하게 단속하는 것이고 하지만 제가 한번 그 영장신문에 나왔던 기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정부는 crack down on illegal workers니까 불법 노동자들에 대해서 crack down, 엄하게 단속합니다. 바로 엄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crack은 깨트리다인데 갑자기 이것은 엄하게 다스리다, 단속하다 뜻이 나온다는 것은 좀 연결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바로 그 좀 전에 봤던 그 불법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한번 이 사람을 제가 엄하게 단속해 볼까요? 이 사람을 제가 이렇게 꽝 하고 내려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내가 꽝 하고 내려치는 모습에서 바로 crack down on이 바로 엄하게 다스리다 또는 탄압하다라고 쓰이게 된 거예요. 역시 여러분 그 의성어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게 의성어에서 꽝 하고 내려치는 그러한 모습에 엄하게 단속하다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붙여가지고 crack down 하면은 명사가 되는 거예요. 바로 강경 조치 또는 탄압이라고 쓰이는 명사가 되고 crack down on 하게 되면은 동사가 되신 것이고. 제가 여러분 칠판에다가 이거 지우고 이제 칠판에다가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렇게 막 쓰는 거. 어떻게 들릴까 여러분? 이 소리가 슥슥슥슥슥. 영어로는 이렇게 들려요. 스크리블이라고 들립니다. 우리나라 말로 슥슥슥인데 이게 여러분 동사로 쓰이게 되면은 바로 휘갈겨 쓰다입니다. 휘갈겨 쓰다. 알겠어요, 여러분? 그건 왜 그럴까? 바로 휘갈겨 이렇게 쓰는 모습에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의성어에서 휘갈겨 쓰다라는 동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냐면은 단어의 출발점은 원래 의성어였는데 걔를 동사화 시켜가지고 오늘날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쓸 때는 여러분 이 소리가 스크립이지만 만약에 제가 다르게 이게 브러쉬인데 브러쉬를 이렇게 문지르거나 또 이렇게 문지를 때 이 소리는 여러분 어때요? 이 소리는 스크럽 이렇게 들린다고. 그래서 이런 걸로 여러분 문지르는 그런 모습에서 역시 이 단어 우리가 스크럽 이 단어는 뭡니까? 좀 전에 봤다시피 이 소리죠, 이 소리. 스크럽 이렇게 이제 이 소리 들리죠? 바로 이 소리에서 바로 북북 문지르다라는 이 스크럽이라는 단어 알겠습니까, 여러분? 문지르다. 이 문지르다라는 단어로 그 뜻을 가지게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욕탕 가서 뭐 이런 떼수건 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스크럽이고 스크럽.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스크럽 많이 한다는 거죠. with 타월 가지고 이렇게 문지르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는 그 의성어에서 동사화 되어지는 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새롭게 어떻게 만드냐면은 제가 이제 노란색은 여러분 제가 그 접두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노란색을 여기다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노란색을 가지고 이 단어에다가 한번 D를 붙여보죠. 이렇게 D. 그 다음에 이거 스크라이브. 뭡니까? 바로 describe. 바로 묘사하다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이 단어는 슥슥슥슥 이렇게 쓰는 모습에다가 D를 붙여가지고 상대방이 말한 것을 이렇게 받아 쓰는 이런 모습에서 점차 그냥 말로 묘사하다라고 쓰게 된 게 describe예요. describe도 여러분들 바로 이런 쓰는 모습에서 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냐면은 바로 단어의 출발점은 의성어였고 그걸 동사화시키면서 오늘날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몇 개를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러다가 근데 여러분 모든 단어가 의성어에서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러다가 바로 자신의 몸, 우리의 몸에서도 단어를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머리 헤드죠, 헤드. 얘를 동사로 쓰게 되는 거죠. 어디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향해 가다라고 향해 가다라고 쓰게 되고, 향해 가다 쓰게 되고. 또 여러분 얼굴 보면 여러분 제 얼굴 보이죠? 여러분도 저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마주 보고 있잖아. 그래서 마주하다 또는 직면하다, face 그러니까 직면하다, 이런 식으로 뜻을 가지게 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머리에서 향해 가다, 얼굴에서 마주보는 직면하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몸에서 단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단어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들어볼 텐데, 이 단어 스쿱. 이 단어는 여러분 퍼올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퍼올리다. 그런데 스쿠프란 뭘까?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우리가 국을 먹기 위해서 국을 이렇게 퍼올리는 바로 국자예요, 국자. 그래서 국자가 영어로 스쿠프라고. 그러니까 이 국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퍼올리는 모습에서 국자를 동사로 써가지고 퍼올리다라는 뜻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국자 같은 것으로서 퍼올렸다라는 뜻이 원래 뜻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신의 몸에서 이번에는 자신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사물들을 가지고 다시 단어의 의미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쇼블. 이건 여러분 어떤 것을 파다, 뜨다, 파다, 뜨다 그런 뜻이에요. 뭔가를 흙이나 어떤 것을 파다, 흙을 퍼내다. 쇼블이라는 단어. 과연 쇼블이 뭐냐? 쇼블은 바로 이거죠, 여러분. 제 손을 보세요. 이거는 3단으로 접히는 바로 쇼블. 이게 보이죠, 여러분? 쇼블이라는 단어. 쇼블. 얘를 동사로 쓰게 되니까 이걸로 가지고 어떤 것을 파내다라고 쓰인 거죠.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이 쇼블이 한번 보니까, 열어서 보니까 뭐가 나와요? 바로 삽이네, 삽.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삽으로 파 올리는 모습에서 쇼블이 삽으로 뜨다, 파내다로 쓰게 된 거네. 말 그대로 그냥 삽질하 되는 거네, 얘는. 알겠어요, 여러분? 약간 좀 어감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삽으로 뜨는 모습에서 우리는 쇼블을 삽에서 동사로 쓰게 되면서 바로 삽으로 떠올리다, 퍼내다 라고 쓰게 되었다.